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면 이제 어느새 구독자가 여러분들이 시청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5,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내일 작게라도 그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까요. 꼭 내일이나 모레 영상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 올랐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해서 오늘 이제 코스피도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주가는 예측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님께서 또 좋은 무슨 뉴스 기사거리를 하나 내면서 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일봉을 보시면은 어느새 또 2200선이 돼가지고,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최근의 전고점 2217을 향해서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어는 선인데요. 요걸 이제 돌파할 수 있을지 계속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1%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78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이런 뉴스 나왔죠. 오늘 문 대통령 주식 양도세 재검토 지시, 개인 투자자 의혹 꺾어선 안 돼. 사실 조금 저는 좀 말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왜냐하면 다들 정치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제 정치 성향은 비밀로 하고요. 저 특별히 아주 막 강한 성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조금 저는 약간 좀 이게 우스운 것 같아요. 이제 나라의 정책인데 그렇게 되게 의욕적으로 발표까지 해놓고서,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정부인데 이게 청와대에서 다시 또 마치 뭔가 좀 정의의 사도가 나선 것처럼 개인 투자자 의혹 꺾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다시 또 이걸 정책을 재검토하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조금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혼란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난리치잖아요. 저부터도 너무 황당한 정책이었는데 너무 과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하는 거를 재검토를 지시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는 거지 철회를 하는 게 아니라서 참 이게 좀 웃긴데요. 보면은 이제 오늘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해야 된다, 그리고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어쨌든 세금이 늘어나면 활성화가 안 되죠. 그죠? 세금이 늘어나면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뀔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유명하신 유튜버 우리 개미님도 지금 미국 주식으로 다 넘어간다고 하고, 지금 카페도 그렇고 다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그런 여론에 화들짝 놀라서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하게 볼 거는 마무리를 보면은 전면적인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정 작업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그동안 보면은 일단 처음에 세게 부동산도 그렇고 세금을 100 매기겠다 라고 세게 한번 하고, 여론이 안 좋으면 조금씩 수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강하게 한 대 맞아서 그냥 익숙해질 뿐이지, 결국에는 양도세를 놓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인 거를 좀 기준을 5천만 원이다 이렇게 기준을 올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앞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뉴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어제 유럽도 안 좋았고, 일본도 하락하고, 중국도 지금 그냥 그런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또 샀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추이를 보더라도 외국인이 매수세를 높이면서 우리 주가 지수가 그래도 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별 종목 보시면은 제가 조금 보기 편하게 좀 관심 종목 그룹군을 나눠 놨습니다. 먼저 이제 시총 상위 그룹입니다.
그 시총 순서고요. 대체로 딱 보시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코스피 상승률보다 더 상승을 많이 한 종목이 좀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렇게 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좀 바이오가 좀 강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나 오늘 올랐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뭐 정부에서 대놓고 수소차 밀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게 조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좀 소외됐기도 했고 그래서 올랐고요. LG화학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그래도 그동안 LG화학, 삼성, SDI 워낙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좀 따로 이제 빼놓은 건데요. 이거 아무래도 우리 뉴딜 정책 중에서 뭐 신재생이나 수소차 관련된 거 그래서 좀 이제 빼놔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조정 오면 조금 사볼까?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 관심을 가져본다는 차원입니다. 뭐 이런 건 태양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소, 뭐 연료전지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수소 충전소 또 관련된 거고요. 이거 뭐 풍력이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썸네일에도 썼듯이 제가 뭐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공대를 나와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핫한 주식 있는 기업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LG화학에도 있고 그리고 뭐 저는 뭐 학위까지 따진 않았지만 공부가 싫어서 박사들도 많고 여기 뭐 연구소에 있고 뭐 현대차도 연구소에 있고 뭐 중공업에도 연구소에 있고 막 그렇게 다 이제 현직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나름 그냥 좀 주식이랑 현직 그런 내용 잘 아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게 제가 만나면 많이 물어보거든요. 전 주식을 하니까 뭐 LG화학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현대차한테 수소차도 물어보고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도 있고 뭐 효성 첨단 소재 뭐 이런 그런 주식들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다들 보통은 자기 회사를 좋게 얘기하는 직원들은 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약간은 그런 좀 신문에 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뭐 안 좋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신문에 나는 건 좀 과장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히고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이제 매수를 하질 않았는데 역시 그 주가는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억울한 건 우리 효성중공업. 제가 요거 한 달 전쯤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요거 한 달 전에 야 이거 효성중공업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계속 그 효성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도 물어봤어요. 효성 수소차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찌 보면 그 친구 말이 맞아요. 이게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를 효성중공업에서 만든다. 뭐 우리나라에 뭐 50%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충전소 30억 뭐 정도 비용이 들지만 이 대기업이 그거 해가지고 사실 남는 게 마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효성중공업이 직접 다 짓는 것도 아니고 다 여기저기 업체들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면 저도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네 이건 좀 너무 꿈과 희망이 너무 들어갔네 라고 하면서 안 사죠. 뭐 이렇게 한 달 뭐 전쯤에. 근데 주가는 계속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것 같고 이 현직자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주식은 결국에 특히 최근에는 수급으로 오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개미들 이슈 따라 움직인다 라고 이렇게 기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뭐 실적이나 가치주 여기 보면은 뭐 유안타 증권연구원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이 약화됐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수급 주체로 나서니까 그 예전에 비트코인처럼 그냥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보다 이슈에 민감한 거죠. 이슈에. 그러니까 뭐 가치주, 뭐 실적, 그리고 얘가 배당을 얼마 주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슈에 따라서 확 이게 좋다 그러면 확 수급이 쏠리니까 오르고 오르니까 더 사고 그러니까 저 아까도 이제 다른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이 벌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올해 초부터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는데 그 친구는 그냥 누가 좋다면 사거든요. 연초부터 카카오 좋다 사고 LG화학 좋다 사고 뉴스에 난다 사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돈 많이 벌었고 저는 빌빌대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야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줄 처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런 뭐 정말 팩트, 정보, 가치 이런 거보다 지금 수급에 의해서 좀 오르는 장세다라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장세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잘 안 했어가지고 그동안
좀 제 성향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보유한 종목도 다 비리비리합니다. 지금 다 비리비리하고요. 일단은 오늘 제 계좌 보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계좌 보시면은 뭐 요거는 어제랑 비슷합니다. 뭐 특별히 뭐 언급을 할 게 없고요. HMM만 조금씩 뭐 올라주고 있고, 요거는 뭐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뭐 SK텔레콤, 뭐 송원, SK 요거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는 그냥 뭐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총 10위, 제가 시총 10개 사면서 좀 느낀 건데요. 참 그래도 이 10개를 사니까 마음이 되게 안정된다. 이 회사 하나하나가 다 엄청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크게 불안함이 없고, 특히 느낀 게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원래도 제가 사던 그 금액보다 처음에 적게 사니까 더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원래 분할 매수를 했는데 원래 제가 한 500만 원씩 뭐 250, 500 이렇게 샀는데 그거보다 더 적게 사기 시작하니까 뭐 전혀 불안함이 없습니다. 뭐 NC소프트 마이너스 5%인데 뭐 기껏해야 지금 이게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180만 원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불안함이 없고요. 전혀 지금 뭐 크게 뭐 걱정이 안 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좀 요 계좌를 앞으로 좀 잘 불려볼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거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상승한 거는 분할 매도 하고, 또 조정하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하는 종목은 없이 좀 이끌어가고, 대신에 이제 뭐 시총 순위에서 많이 밀려난다, 그러니까 좀 뭐 지는 별이다 이러면은 그때는 조금 뭐 다시 좀 아예 전량 매도하는 거를 고려하더라도 좀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수 계좌는 뭐 크게 오늘은 뭐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뭐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상승이 0.8%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인버스를 뭐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됐고요. 그리고 코덱스 200도 뭐 다시 어저께 좀 내리고 다시 그저께 제자리 정도로 간 거라서 뭐 매도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1억 1000, 코덱스 500 그대로 포지션 유지 중이고요. 다음 주에 주가가 더 오르면 인버스 사고, 코덱스 200은 주가가 더 크게 오르면 그때 매도를 하던지, 500 정도니까 보유를 하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께서 제가 뭐 금수저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저 이거 돈 이거 돈 다 뭐 엄밀히 따지면 다 대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 대출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저는 참고로 모든 온갖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은 완전 흑수저고요. 대학교 등록금까지 다 제가 회사 들어온 다음에 다 갚은 그런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한 흑수저고, 제가 그래도 자산을 지금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저금리 시대는 빚이 돈을 오히려 맞는다고 빚이 빚을 낳는 게 아니라 빚이 돈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온갖 빚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고요. 지금도 빚은 맥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빚이라는 게 뭐 이금융권 뭐 이런 고금리 이런 게 아니라 다 뭐 1%대 아니면 2% 초반, 그러니까 최고가 2% 초반이고요. 다 저금리로, 최대한 저금리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담대도 보면 2% 내외거든요. 2% 내외고, 지금 신용대출도 잘 받으면 또 2% 내외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각자 상황에 맞춰서 또 각자 가치관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뭐 금수저 아니고 요거 다 저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빚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 그렇고요. 근데 뭐 감당 가능한 빚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다 빚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예. 네, 그렇고요. 네, 어쨌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